지금부터는 이 차단기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간단하게나마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그 유명한 차단기에 관련된 전격 사항입니다. 여러분, 차단기와 관련된 이 전격 사항은요, 시험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여러분 상관없이 매우 중요하다. 즉 기본기다라고 여러분께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차단기 전격을 나타낼 때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용어 6가지에 대해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어입니다. 차단기의 전격 전압. 그러면은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란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전격 전압, 전격 주파수에서 즉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런 말이에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차단기에 인가할 수 있는 최고의 전압을 우리가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단기의 전격 전압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차단기의 전격 전압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공칭전압 곱하기 1.1분의 1.2라는 공식을 써서 우리가 차단기의 전격 전압을 계산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투투나인이라고 할게요. 투투나인 22.9kV 공칭 전압이죠. 곱하기 1.1분의 1.2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24.98kV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수치는 계산값이고요. 우리가 정답란에다 쓰실 때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전격값인 25.8kV 이렇게 써주셔야 돼. 얘가 바로 암기해야 할 내용이죠. 암기. 나중에 차단기의 전격 전압을 한꺼번에 정리한 표가 있어요. 그 표를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복습하는 차원 또는 예습하는 차원에서 차단기의 전격 전압하고 같은 게 있죠. 그게 뭐냐? 바로 달로기의 전격 전압입니다. 그러면은 요 계산하는 방법 한 가지만 여러분께서 잘 공부를 해두시면 두고두고 우리가 여러분 써먹을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요 공식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칭전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공칭전압이라는 것은 공이 칭하는 전압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공칭전압 한번 적어 볼게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거 몽땅 적어 볼게요. 6.6kV. 자, 그 다음에 22kV. 편의상 kV 요 단위는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22.9kV. 그 다음에 66kV. 그 다음에 154. 그 다음에 345. 그 다음에 765. 와,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1차 필기 공부 또는 2차 실기 공부를 하면서 한 번쯤은 이러한 전압들을 구경을 했었을 거예요. 안 했다면 간첩이겠죠. 자, 요렇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칭전압이라고 하는데 참고 삼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공칭전압은 선간전압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슨 전압? 네, 선간전압이에요. 그래서 누가 말을 해주지 않더라도 지금 소개된 전압들은 몽땅 다 무슨 전압이다? 선간전압이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로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154, 345, 769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초고압 송전솔로의 전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초고압 송전솔로에서 사용하는 전압이고요. 우리나라 초고압 송전솔로 3상 3선식이고 접지 방식은 중성점, 직접 접지다. 요 정도도 여러분 함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욕심을 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투투나인. 투투나인은 대표적인 우리나라 뭐예요? 여기다 밑에다 적을까요? 우리나라 특고압 배전솔로죠. 특고압 배전솔로의 공칭전압이다. 즉 전봇대에 걸려있는 성간전압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접지 방식은 일반적으로 중성점,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이죠. 다중접지. 그래서 몇 상 몇 선씩 3상 4선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더라. 네,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두루두루 정리를 아주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데? 자, 이제 정리 마무리할게요. 자, 차단기가 이렇게 있어요. 차단기가 있고 V1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선로의 전압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변압기 1차 측이 여러분 229이라고 할게요. 변압기 1차 측의 전압이 229, 그 다음에 2차 측의 전압이 220에 380V라고 한다면 요 1차 측에 사용하는 진공 차단기의 전격 전압은 25.8 kV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 25.8이라는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뭔데요? 그게 바로 지금 앞서 밑줄 그었던 차단기에 인가할 수 있는 최고의 전압을 말한다더라. 지금 이 계통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전압이 25.8까지만 올라가지 않으면 이 차단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즉 견딜 수 있는 내전압을 이야기하는 거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용어 차단기의 전격 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보면 전격 전압, 전격 주파수에서 좋아요. 여기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규정된 온도 상승 한도를 넘지 않고 연속하여 흐르는 전류의 한도치를 바로 차단기의 전격 전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얘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위에 노트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전류, 부하전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전선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전선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 전선에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른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전선 자체가 무슨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선 자체의 저항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발생해요? 여기에서 뭐가 발생해요? 바로 열이 발생하죠. 그걸 우리가 무슨 열? 줄열이라고 했던 거죠. 줄열 이꼬르 뭡니까? 전력 손실이죠. 그 전력 손실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I의 제곱에 R만큼 로스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전류가 계속해서 흘러요. 예를 들어서 10A 흐르다가 10A, 11A, 12A, 13A 전류가 쭉 해서 계속해서 크게 흐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온도가 점점 올라가겠죠. 즉 온도 상승을 동반한다 이런 얘기예요. 온도 상승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은 이런 한계점 또는 임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위험하다. 이 차단기에 문제가 발생시킬 수가 있다.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온도 상승의 한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이라고 할게요. 자,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체 온도가 계속해서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할수록 온도가 상승하겠죠. 그러다가 39도 정도 되면 여러분 더 이상 운동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것을 초과하는 순간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온도가 상승을 하다가 이 상승의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위험하니까 그 한도 전까지만 전류를 흘린다고 했을 때 그 전류의 최대치를 뭐라고 한다? 바로 전격 전류라고 한다더라. 그러면 바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옆에 차단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차단기 옆에 600A라고 쓰여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600A의 의미가 바로 뭐냐? 차단기의 전격 전류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600A가 연속적으로 이 차단기를 통해서 흐른다 할지라도 이 차단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중요한 참고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수업 시간에 당연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그럼 나중에 이 차단기의 전격 전류 역시 나중에 선정을 합니다. 뭘 한다고요?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격 전류를 어떻게 선정하냐? 전격 전류를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차단기의 전격 전류를 뭐 한다? 선정한다더라. 요러한 내용까지 함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선생님, 차단기 전격 전류를 또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How? 어떻게 계산하냐? 부하 전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무슨 전류? 부하 전류를 계산한다. 즉, 부하 전류 계산하는 게 차단기의 전격 전류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부하 전류는 또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계세요. 만약에 삼상이었다면 삼상에서 흐르는 부하 전류는 I는 루트 3 곱하기 V분의 PA. 요 썰렁한 공식으로 바로 우리가 부하 전류를 계산할 수 있고 여기서 나온 그 계산 결과값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여러분 선정을 하게 된다더라. 이러한 스토리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차단기의 전격 전류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 차단 전류란 전격 전압, 전격 주파수에서 규정된 동작 책무와 동작 상태에 따라 차단 가능한 전류의 한도치를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차단기가 그려져 있고요. 그 차단기 옆에 예를 들어서 23kA라고 적혀 있다고 그냥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요 23kA가 바로 뭐냐?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고장이 발생했을 때 23kA까지는 이 차단기가 그 사고 전류를 차단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꼭 이 질문 하세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고장 전류가 흘렀는데 만약에 30kA의 고장 전류가 흘렀다면 이 차단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그 엔지니어가 계산 잘못한 거죠. 처음부터 차단기를 잘못 선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기 선정할 때 잘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어보셔요. 아니 선생님,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흘렀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이제 안전하게 사고 전류를 차단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뭐 차단기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차단하지 못하고 고장이 계속해서 흐를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 이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 차단기의 전격을 선정하는 게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뭘 잘해야 돼? 그렇죠. 고장 계산을 잘 해야겠죠. 고장 계산.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가 얼마큼 사고 전류가 흐르는지를 계산하는 거. 그 고장 전류의 대표적인 계산이 뭐예요? 삼상 단락 사고 시 삼상 단락 전류를 계산하는 게 매우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옴법을 이용해서 삼상 단락 전류를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퍼센트법을 이용해서 또 삼상 단락 전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삼상 단락 전류도 시험에 나오고요. 선간 단락 전류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고장 계산이 중요한 이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떤 용어가 나와요? 동작 책무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여러분 동작 책무, 우리가 이제 듀티 사이클이라고 하죠. 이 동작 책무를 간단하게 우리가 정의를 또 내릴 수가 있겠죠. 차단, 그 다음에 투입, 그리고 차단을, 이 차단의 동작을
반복하죠. 반복할 때, 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반복할 때, 그 동작 시간 간격을 나타낸 규정을 우리가 동작 책무라고 한다더라. 그러면은 이 동작 책무의 예시가 있었어요. 예. 그 예를 언제 배웠냐? 1차 때 배웠었죠. 전력공학 시간에. 예를 들어서 5, 그 다음에 T초, 그 다음에 CO, 그 다음에 1분, 그 다음에 CO. 예, 고속도 Z인용의 동작 책무를 잠깐 적어 드린 건데, 여기서 O라는 건 뭐예요? 오픈이죠. 오픈은 뭡니까? 사고를 차단한다 라는 뜻이고요. T초,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C, close. close가 뭐예요? 투입을 하죠. 투입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차단기가 여러분 천천히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차단기가 이렇게 온이 있었어. 근데 고장이 감지가 되니까 뻥 하고 이렇게 오픈이 됐다 이거예요. 오픈이 됐어요. 오픈이 되고 나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임의 시간 이제 T초가 흐른 거죠. 임의 시간 T초가 흐른 뒤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뭐 한 거예요? 투입한 거예요. 투입을 했는데 세상에 고장이 없어지지를 않은 거죠. 그러려면 즉시 뭐 해야 돼? 즉시 오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서우니까 1분 정도 기다렸다가 C, close, 투입해라. 근데 역시 고장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럼 즉시 뭐 해라? 오픈하세요. 이런 뜻이죠. 이렇게 차단, 투입, 차단을 반복할 때 그 동작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것을 동작 책무라고 한다더라. 이러한 동작 책무의 정의 역시 기출문제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죠.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을 제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글뱅이 4번 볼게요. 동글뱅이 4번.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 트리코일이 여자되는 순간부터 아크가 소호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이라 한다더라. 요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5번과 6번 남았네요. 자, 5번 보시면 차단기의 전격 투입 전류. 선생님 갑자기 전격 투입 전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요거는 세모를 쳐드릴게요.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동작 책무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차단기가 오픈 그리고 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C, 클로즈 된다고 했었죠. 이 클로즈가 뭐예요? 예, 투입하는 거예요. 투입한다. 근데 그때 이 사고가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가정할 때 투입을 하려면 이 전류를 여러분 차단기가 견딜 수가 있어야겠다더라. 그래서 투입 전류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전격 전압, 전격 주파수에서 표준 동작 책무에 따라 투입할 수 있는 전류의 최대치를 우리가 전격 투입 전류라고 한다더라. 그 다음에 6번째 보도록 할게요. 6번째 보시면은 얘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차단기의 전격 단시간 전류 한번 살펴볼게요. 규정된 조건과 시간 동안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무슨 시간이라고 했어? 단시간. 아주 짧은 시간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굳이 예를 들면 1초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몇 초? 예, 마음속으로 1초.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 되는 거죠. 규정된 조건과 시간 동안에 차단기에 흘러도 차단기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전류를 전격 단시간 전류라고 한다더라. 아하, 이게 그럼 왜 필요하냐?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장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고장이 발생하고 나서 차단기가 트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장 발생 후 차단기가 트립될 때까지 아주 짧은 시간이 소요가 되죠. 극히 짧은 시간이 소요돼. 예를 들어서 0.5초라고 하자. 또는 뭐 1초라고 하자. 그럼 그 짧은 시간 동안에는 차단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에는 뭐 해라? 견뎌라 이거죠. 누가? 차단기가. 이해되셨나요? 그것을 우리가 차단기의 전격
단시간 전류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차단기 전격상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 6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를 준비했는데 이 표는 참고용이에요. 참고용. 근데 참고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맨 왼쪽부터 한번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맨 왼쪽에는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라고 되어 있네요. 공칭전압 곱하기 1.1분의 1.2라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선로의 공칭전압이 투투나일 때는 차단기의 전격 전압 얼마? 25.8kV다. 요거 수치 외워주셔야 돼요. 나머지 것들도 차단기 전격 전압 맞습니다. 7.2, 72.5, 그 다음에 170, 그 다음에 362. 요거 수치 몽땅 다 사실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7.2 같은 경우에는 선로의 공칭전압이 얼마일 때? 6.6일 때 차단기의 전격 전압은 7.2고요. 공칭전압이 투투나인일 때 25.8이고요. 그 다음에 66kV일 때 72.5고요. 그 다음에 154kV일 때 154kV일 때 차단기의 전격 전압 170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45kV일 때 362kV다. 그리고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차단기의 전격 전압과 단로기의 전격 전압은 같다더라.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전격 차단 전류다라고 되어 있죠. 차단기가 전격 전압, 전격 주파수에서 규정된 동작 층과 동작 상태에 따라 차단 가능한 전류의 한도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킬로암페어를 많이 쓰고요. 예를 들어서 40킬로암페어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40킬로암페어까지의 고장 전류는 이 차단기가 안전하게 차단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전격 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 정의가 어땠었냐? 전격 전압, 전격 주파수에서 규정된 온도 상승 한도를 넘지 않고 연속하여 흘릴 수 있는 전류의 한도치를 말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600A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렇죠. 600A 정도까지는 연속해서 흘러도 이 차단기 끄떡 없습니다. 이런 의미죠. 자,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면 왠지 아쉬워요. 그래서 요거 한 가지만 더 플러스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강의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겨요. 죄송해요. 요거 한 가지만 더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전격 차단 전류는 우리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3상 단락 전류를 계산하죠. 3상 단락 전류를 계산해서 그 값보다 여러분 같거나 큰 것을 전격 차단 전류로 선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단기의 전격 전류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냐? 여러분 부하 전류를 계산한다고 했었죠. 부하 전류를 계산합니다. 그 계산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값보다 같거나 큰 것을 선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정하는 데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산했더니 88.5A야. 그럼 계산값은 되게 작아. 근데 전격값은 엄청 커요. 그래서 600A 이렇게 바로 선정하기가 어렵지가 않다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오른쪽을 볼게요. 전격 투입 전류. 전격 전압, 전격 주파수에서 표준 동작 층에 따라 투입할 수 있는 전류의 한도치를 말한다 라고 했었는데 여기 100이라고 되어 있네요. 100kA. 그러면 이 전격 투입 전류는요. 대략 전격 차단 전류의 한 2.5배 정도가 되고요. 뭐 이 수치까지는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수치 외우는 거 아닙니다. 예시예요. 전격 투입 전류는 전격 차단 전류의 약 몇 배다? 약 2.5배 정도 된다. 요거를 차라리 외워주시는 게 낫지 요 수치들은 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참고용 예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외우셔야 될 수치는 제가 앞에다가 이렇게 파란색 박스를 쳐드렸어요. 요 수치는 외우셔야 돼. 요 수치들은. 그리고 전격 차단 시간 여러분 외워주셔야겠죠. 자, 7.2kV급에서는 8, 그 다음에 5, 5,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3. 요 수치는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역대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은 어떤 게 나왔었냐? 25.8 그 기출됐었고요. 동시에 170kV급에서 물어봤었고 345kV급에서 물어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잠깐 표시를 해드렸어요. 즉 여기 5사이클 그 다음에 여기 3사이클 요 3사이클 퍼 사이클 퍼 세크죠. 요 5사이클 퍼 세크, 3사이클 퍼 세크, 3사이클 퍼 세크 요 차단계 전격 차단 시간인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단위가 사이클 퍼 세크입니다. 단위가 우리가 사이클 퍼 세크다. 60Hz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5, 3, 3 요 정도 된다더라. 여러분께서 꼭 암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